뭐 이게 예전에는 R&D만 하던 영역들이 저희도 막 20년 전부터 R&D 많이 해왔었는데 뭐 이게 자본의 논리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산업이 확 성장이 되는 것 같고 여튼 뭐 이런 게 저는 이제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기회도 있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은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스마트 관광 분야에서 뭐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AR, VR을 본격적으로 또 뛰어든 게 2013년도인가에 이제 그 관광 서비스 R&D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원하던 사업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AR, VR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더 관심을 좀 관광하고 전문하는 부분을 관심을 두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고민해왔던 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베를린의 그 ITB라고 그 이제 관광 관련된 이제 국제 그 무슨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갔더니만 이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앞에 2005년도에 그 교황을 만날 때 사람들이 2013년도에 만날 때 이 완전 풍경이 달라진 거죠. 아까 이제 윌슨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뭐 하나에 다 뇌를 들고 이제 다 다니는 거가 됐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ITB에 왔을 때 그때는 대부분 그 다국적 기업들 관광에서도 큰 데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들 중심으로 막 호텔도 있고 뭐 큰 기업들 중심인데 저기 구석에서 조그맣게 뭐 관광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큰 방을 하나 마련했는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 관광한다고 독일이나 유럽의 스타트업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큰 어떤 다국적 그 자본을 가진 기업들에 비해서 이 스마트 관광을 한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못 받았죠. 그 구석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행사에서 다 이제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고 소셜 네트워크와 또 이제 관광과 접목하는 거, 모바일과 관광 접목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때 제가 이제 이 스마트 관광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사실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이 관광이라는 어떤 거대 산업이 가지고 있던 사실은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에 대한 문제들도 많지만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스마트 관광들이 많이 또 그걸 해소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본이랑 큰 자본들이 있는 시장에서의 그런 메타버스와 또 이제 스마트 관광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뭐 지정 과제였어요. 그래서 AR, VR 기술을 활용한 여행 상품 뭐 사전 체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360 VR이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동영상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8K로 한 그 영상이 그 당시에는 성능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를 뭐 어댑티브 스트리밍이나 이제 타일링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광에 접목해서 뭐 모바일이나 IPTV나 이런 쪽에서 이런 그 관광 관련된 360 영상들을 인터랙티브하게 본다는 기술을 지금 보면 뭐 다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4K 돌아가는 게 그 당시에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기술이 약간 그런 어떤 그 속도들을 해결하면서 여기 어떤 관광 정보들을 오버레이해야 할까 여기에 접목해서 저희가 좀 했었고 이걸 가지고 관광 코스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여행 상품에 대한 사전 체험인 거죠. VR을 이제 그렇게 봤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었던 게 그러면 이게 저희가 만든 것도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VR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ITV 갔을 때 이제 재밌었던 게 온라인 검색, 그 당시 이건 이제 인터넷, PC로 인터넷 검색하는 거죠. 온라인 검색을 했을 때 보니까 재밌는 게 한 두 그룹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여행 출발 4일 전부터 예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전체 예약이 51%고, 이 그룹은 여행 출발 1개월 전부터 이제 5일까지 하는 사람이 49%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저도 막 이렇게 여행하려면 그 한 달 전부터 막 들락날락하면서 인터넷 보면서 막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국에 최종 의사결정을 이제 와이프가 한 며칠 전에 딱 보고 가격 보고 딱 해가지고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1그룹과 2그룹에 대한 이제 분석들도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걸 봤는데 이 관광전에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면
이게 모바일로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광 R&D 할 때 그때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재밌었던 게 뭐 저는 이제 해외에서 다 계획을 가지고 오는 줄 알았는데 일단 와서 여기서 계획을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또 사람들하고 만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면서 또 그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룹이 가기도 하고 이런 관광 중에도 계속적으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모바일로 갔는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로 간다면 여기에서는 관광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포럼들이 저는 좀 거기서 좀 저도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VR, AR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메타버스에서 뭐 포지셔닝을 본다면 이게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게 지금 그림들인데 저희는 뭐 로블록스나 뭐 호라이즌이나 이쪽에서 하는 이제 버추얼 월드 개념보다는 약간 미러 월드 개념을 저희는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글 얼스 같은 것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증강현실 쪽으로 또 현재 피지컬한 공간과 버추얼이 만나는 공간에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광각을 좀 저희는 거기서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지금 사진 같이 뭐 매미 서남서 해우 사진 같지만 이거는 3D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뭐 실감 있는 기술들이 많이 실제 공간을 칠가는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대단히 관광에서의 활용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 전중후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 또 피드백이 되고 이게 계속 이터레이션 되면서 이제 어떤 생태계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관광 전이 뭐 저희가 이제 시사 기반 360 아까 했던 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시사 기반 3D 아까 보여서 포토그래미티를 이용한 그런 3D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관광 중에는 AR을 많이 했는데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는 결국 이 모든 거를 다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텐드 AR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 결국 이제 버추얼 공간과 AR 공간과 이런 것들이 만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평가들이 이루는 그 하나의 이것들을 묶어내는 파이프라인이 메타버스가 아닐까 관광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VR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는 이제 시사 기반 360을 하는 VR하고 또 이제 실시간에 3D VR 많이 하는데요. 그 뭐 2013년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이고 소리가 시끄럽네요.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지금 360 VR입니다만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거의 3인칭 관점으로 이 장소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 관광이라는 게 결국 이제 액티비티고 어떤 경험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스토리텔링 같은 걸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1인칭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어떤 사람과 뭐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고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360, 이게 VR이랑 AR이든 또 메타버스든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지만 사실은 영화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화라는 게 100년 전에 이제 나왔을 때 그 영화가 기술은 있지만 영화의 그 영상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데는 한 4, 50년이 걸렸거든요.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저는 이제 이 매체에서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VR이나 AR이나 메타버스에서 기술은 있지만 거기에서의 이 미디어에서의 언어들은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언어들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디어 크리에이터들도 지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360 VR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통 이제 공간을 스캐닝할 때 뭐 드론이라든지 뭐 360이 촬영하는 걸 가지고 보통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이 과정이 이게 풀 화면이 안 돼서 제가 좀 작업이 잘 안 돼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이게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사용자 카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공간들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이 이렇게 시사같이 만들어내는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그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 VR이랑 360 VR이 사실은 그 뭐냐 이 3DOF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게 내 몸 고정의 카메라만 보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360 영상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360을 촬영하는 거기서 뎁스를 얻고 또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또 이제 객체들을 이제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 세그멘테이션 하면서 그 360 공간을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를 했던 게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결과물 좀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360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사실은 로드가 있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그 촬영한 데서 벗어나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뭐 카이스트 쪽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뭐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뭔가 이 우리가 360으로 찍었던 거에 어떤 자유도를 주는 이런 기술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신 거는 그거 자체를 아예 그 360에서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360에서 3D로 객체를 뽑아내어서 이렇게 또 330에서 보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저희가 실험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발전되는지는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AR인데요. 관광 중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요거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관심을 뒀던 게 뭐냐면 이 관광에서 기본적으로 그 로컬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튜어 API도 우리가 뭐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많이 발전시켰고 또 해외에도 그런 개방된 발전시켰지만 관광객들이 얻고 싶은 정보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또 지역에서의 소리들, 지역에서의 얘기들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투어 API 같은 그런 관광 정보 역할도 있는데 좀 더 이제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관광객들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지역의 아카이브와 이 관광 정보들을 연결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많이 썼던 게 이제 필드 트립이라는 앱인데 이게 그 구글에서 그 사내 벤처 처음 만든 회사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 구글 맵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그 필드 그 아카이브들을 모아서 했는데 제가 이걸 들고 시카고 그 옥수수 타고 있는 그 빌딩 앞에 갔을 때 이 친구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전에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했다고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 신문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이 구글에 알려준 거죠. 이런 경험들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했던 데가 어디냐면 나이엔틱이라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잉그레스라는 게임을 만들었다가 망하고 거기에 똑같이 스토리마이크가 만게 포켓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엔틱 애들이 사실 출발한 건 관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라는 것이 일종의 관광 정보의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저는 되게 좀 의미 있다고 보고 요 관련된 그 했던 것도 나중에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외 공간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이 AR 하는 환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도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일정한 조도와 환경이기 때문에 AR이 쉽지만 야외에서는 항상 이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광에서 쓰려면 이런 야외 강인한 어떤 AR 인지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있고 그런 기술들을 또 저희가 또 쭉 연구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뭐 카이스트랑 같이 공동을 연구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 또 지금 뭐 관광 앱이나 또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저기 문화재청에는 경복궁이라든지 저희가 좀 문화유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 공간에 대한 AR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좀 이제 2부로 돌아가면 제가 시간이 이게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몇 시까지인가요? 한 40분까지 지금 4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그 도시 공간을 그 측량하고 정보화하고 재현하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좀 더 영상으로 좀 쭉쭉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도시 공간에 대해서 3차원 데이터로 만드는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다나 이런 비싼 장비를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사라고사를 가서 제가 360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360 카메라 들고 다니면은 이 360 데이터를 가지고 3D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60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도 할 수 있지만 그 360 영상을 3차원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자유롭게 내비게이션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제가 경주박물관 가서 사진, 제 아이폰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핸드폰 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고 도시의 공간도 이 사람들의 핸드폰으로 사실은 얼마든지 클라우드 소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공간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의 경험이란 것이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는 다양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 뭐 무슨 종묘 얘기하셨는데 종묘도 저희가 사진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그러니까 비싼 뭐 광대역 장비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이 사진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공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광의 경험을 전달하는 게 이제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그런 다양성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웹이라는 공간에서도 공유가 가능해져요. 아까 보신 그런 데이터들이 아까 보신 그 종류 같은 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를 어떻게 돌리시라고 싶지만은 이게 또 웹에서 이게 3D 타일즈라는 어떤 기술도 발전하고 해서 보시면 이제 서남사를 저희가 이제 요거는 재작년에 했던 건데 서남사를 이제 드론이나 지상 촬영을 해서 사진을 가지고 좀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웹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웹으로 보시면 이제 뭐 사진 보시면 이제 뭐 서남사의 뒷받는 공간이라든지 또 아까 보면 이제 각항전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어떤 주변에 있는 글씨까지도 이제 보이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제 이 우리 지금 있는 공간까지 올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대용량 공간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좀 가능성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많잖아요. 스트리트 뷰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도시 공간을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거는 구글에서 있는 그 스트리트 그 뷰 사진들과 그 다음에 그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또 공개된 그 맵이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제공하는 그 박스로 된 건물들 3D 모델들을 저희가 정합해서 가상의 어떤 도시 공간을 만들어 봅니다. 이게 베를린에 있는 한 구역인데 베를린 도시 그 스트리트 뷰와 또 그 오픈 스트리트 맵에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상층 공간을 내가 가지 않고 거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게 그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뭐 이제 뭐 AI 기술도 쓰고 딥러닝 기술도 당연히 써야 되고 뭐 여러 기법들을 좀 씁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해서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뭐 여기에 뭐 저희가 또 뭐 어떤 아이고 제 목소리가 나오네요. 소리를 죽일 수가 없네 이게. 그 여기에다가 3차원 뭐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지나다니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요거를 지금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녹음이 돼 있어서 예, 편의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이제 증강 도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했어요. 이 팬데믹이 되면서 사실 이제 뭐 뉴노멀 시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광이 뭐 오버 튜어리즘이란 게 뉴노멀 이전에는 한창 이시가 되다 지금 싹 죽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 이런 것들이 가상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보니까 뮤지엄 같은 경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60을 촬영한 것들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유튜브로 사실은 대부분 큐레이터들이 유튜브 영상으로 그 전시를 소개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VR이나 AR이라는 가상의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이 뮤지엄의 종사자들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떤 360 VR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립적인 매체입니다. 딱 중앙에 서가지고 나는 상관없어. 그냥 네가 알아서 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매체가 사용자들의 의견이나 스토리를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튜브가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VR, AR이 이런 어떤 메타버스가 유튜브처럼 쓰려면 그렇게 사용자들이 쉽게 의견이 개입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건데 우리나라도 미술관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미술관에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러면 그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그 미술품 바깥에서 볼 수 있게 하자고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저희가 권민호 작가님 전시를 기본적으로 미술관 벽에서 AR로 볼 수 있게도 하고, 그 다음에 미술관에 있는 소장품들을 저희가 아까 사진 기반으로 그 3D 그 포토그래미터로 해서 그 3D 데이터를 가지고 얘들을 미술관 광장에서 펼쳐놓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들을 만들고 이 공간을 뭐 이렇게 메타버스에서도 가능하지만 뭐 AR도 메타버스라 본다면 실제 사람들이 미술관 정원에서 이런 풍경들을 모바일로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멘트를 날리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기도 하고, 아이고 너무 시끄러워서 빼야겠네요. 예, 뭐 이런 경험들이 기존에 이제 미술관에서 가졌던 경험에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이 AR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박물관 또 미술관 이런 것들로 해서 또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제가 로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제 그 아카이브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도시라는 게 가지고 있는 우리 관광이 하는 게 도시란 어떻게 시간이 쭉 쌓여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필드 트립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0년 전의 이야기를 거의 꺼내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서울이란 도시도 사실은 뭐 600년 된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관광이라는 게 그 현장에 오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상관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또 뭐 저기 뭐 가상관을 가지고 아우라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공간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끄집어내면 좋은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모바일이나 이런 어떤 그 기술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연구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 이제 뭐 조선왕조 실록이든 여러 가지 우리 그 나라에서 만드는 기록 문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든 박물관에 기록도 뭐 자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서 뭐 시간, 공간, 인물, 사물, 사건이라는 이제 5개 클래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시멘틱하게 연결하는 것들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뭐 거북선은 저쪽에 진해에 있고 뭐 그리고 뭐 저기 아산에도 뭔가 정보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다 연결을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이 연관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끄집어내면 우리가 도시의 공간에 갔을 때 과거 여기에 몇백 년이 무슨 일이 있었을지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화 하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에서 나는 사실 과거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메타버스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AR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아카이브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관광이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도 좀 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관광이라는 게 인문학 분야하고 결합이 되어서 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테스트 좀 했던 건데, 그래서 아까 야외 공간에서 좀 강의한 AR에다가 과거의 그런 아카이브들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콘텐츠를 일부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카이브에서 그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기술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문화관광 도시 좀 얘기 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공간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 이제 V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V월드 데이터는 저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거를 문화 쪽에 활용을 연구를 저희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V월드 데이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우리는 관광은 사람 시점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토부의 시점은 항상 조감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바라다 보는 관제적인 시점이고, 우리가 스마트 관광의 시점에서는 거리에서에 대한 시점인데, 구글에서도 마찬가지, 구글에서 3D 해보시면 거리로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거리로 내려가면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상 촬영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했던 과제였고, 여기에서 그런 국토부에서 공간에서 하는 그 공간 데이터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관광이든 문화 콘텐츠든 이런 분야에서 어세스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던 연구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관광에서 많이 하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도 찍은 시점이 있고 바라보는 시점이 있고 이게 충분히 공간 좌표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과 이제 3차원 공간 데이터 연결했던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봤던 게 이제 그 요즘 얘기하는 스마트 도시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얘기도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도 저희가 저희도 스마트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도시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광객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작년에 이제 통영이 했던 것들 같은 경우에도 통영 그 도심부 자체를 그 3D 데이터로 이제 저희가 만들고 이거를 디지털 트윈에서 했는데, 사실은 스마트 도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거를 도시 관제용으로만 사용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관광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들이 이제 그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도시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스마트 그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는 이제 센서들 연결해가지고 관제하는 역할로 이제 저희가 쓰는데, 또 좀 재밌던 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좀 뒷부분에 가면 이제 관광 데이터가 나옵니다. 관광객 데이터들도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객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코로나 이전에는 뭐 관광객들 밀집되고 이런 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분산할 수 있는 역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관광에 대한 어떤 예측들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공간 데이터를 연결한 게 요거는 저희가 통신회사랑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관광객들의 뭐 유입, 유출 같은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관광 의사결정들을 할 때, 뭐 관광객에게도 이런 정보들을 줄 수도 있고, 관광을 정책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의사결정의 또 도구들도 사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면 좀 넘어가 네, 보면, 아이고. 죄송하지만 발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간 데이터와 관련된 지금 많은 어떤 기술들이 발전해 있고, 이것이 관광의 그 디지털 트윈에서 하고 있는 기술들도 접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생성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도 접목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저는 이제 문화관광 메타라는 게 시민 참여나 사용자 참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그런 어떤 시가명의 기술들, 그리고 시민 참여의 그런 디지털 트윈의 접근들,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의 어떤 메타버스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서남사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의견을 나누고 뭐 이런 거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 관광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부분이 결국 뭐 민간이 다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 쪽은 사실은 다들 민간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없는 분야다 보니까, 그럼 우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의 어떤 인프라들도 활용을 하면서 또 민간의 또 가진 기술과 또 이제 클라우드 소싱할 수 있는 것들을 합쳐서 메타버스를 좀 구상해야지 이 문화관광 메타버스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어떤 비싼 플랫폼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관광에 맞는 메타버스를 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